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48,000달러를 찍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저점까지 후퇴하는 상황. 이건 다시 말하면 31,000달러까지 빠졌다가 6만 달러를 향해서 랠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추가로 하락하면서 35,0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6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덧붙인 멘트가 재미있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되든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낙관적이고 모든 하락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도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3만 달러로 후퇴할 수 있고 5만 5천 달러로 바로 나아갈 수도 있다. 나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별로 관심도 없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더 많이 베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트롱 핸드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은 48,700달러로 프로그래밍 돼 있다. 몇 달 전 공유했던 강세 사이퍼 패턴이 지금 실현되고 있기 때문인데 1차 목표 36,000달러, 2차 목표 48,700달러, 3차 목표 69,200달러. 두 번째 목표가 달성된 뒤에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전망들 가운데 교집합을 꼽아보자라면 대체로 48,000달러를 찍게 된 뒤에는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다지기를 한 뒤에 다시금 돌파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건 아마도 전고 돌파 테스트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아마도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통합을 시작할 것이다. 이건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40에서 50% 수준의 되돌림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게 저점 역할을 하면서 이후에 강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며 비트코인의 조정 가능성과 알트 시즌의 오픈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저항을 겪고 있는 것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한몫을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꽤나 강력한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이 5년 전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55일 이상 장기 보유자들 사이에서 1년 이상 움직임이 없는 비트코인 공급량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매수 발생 시점이 1년 전이고 이후 휴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장기 홀더 그룹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비트코인이 260% 넘게 올랐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1년 전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이 올해 내내 홀딩을 지속하면서 장기 홀더 그룹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중간중간 부분 익절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종 승자는 역시나 장기 투자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포지션 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최근 로이터가 SEC와 ETF 신청 기관들이 미팅을 통해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이 과정에 SEC 위원장실 직원들까지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승인이 임박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SEC와 피델리티가 현물 ETF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바네크도 5번째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진짜 한 달 안에 뭔가 벌어지긴 벌어지려나 싶은 그런 기대감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 역시 전폭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라울 팔은 비트코인이 내년에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할 확률은 60%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까지 다다를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50%가 넘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 양반도 말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비트코인 팔아서 이더리움 사라고 했다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낫다라고 했다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이 사람의 의견을 참고한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그냥 잡단 수준의 멘트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홀드의 리서치 책임자 마킨 히스보크 역시 비슷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이 2018년 시장 바닥에서부터 400% 상승을 했고 2020년의 경우에는 1700% 상승했다. 이런 과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기관 수요에 힘입어 짧은 시간 안에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기관 자금이 유입되면 단기간에 20만 달러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체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크인베스트 출신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버니스크가 제시한 의견입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TF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매도세가 등장할 것이고 승인되는 경우에도 전통 금융 대기업의 매수세가 붙을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2019년처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 뒤에 급락을 해서 내년 1분기에는 저점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격 급등 이후에 막연한 추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라는 점 함께 챙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긍정적인 메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핵심 테마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피델리티 등과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SEC 트레이딩, 마케팅, 기업 금융부 등 관련 부서들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에서는 심사 요청 신청서와 증권 신고서의 승인 여부와 그 시기를 결정짓는다. 특히 블랙록과 SEC의 세 번째 미팅에서는 프로덕트 책임자가 참석을 했고 나머지 참석자는 대부분 변호사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덕트 책임자가 직접 등판을 하고 변호인들이 때로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막바지 법률 검토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한 것인가? 블룸버그의 전망처럼 1월 10일 이전에 90%의 확률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것,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전반에 강력하게 깔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역시나 블랙록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월스트리트의 전통 은행들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인데 블랙록은 ETF 생태계의 적격 참여자가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새로운 펀드 지분을 만들 수 있도록 ETF 메커니즘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는 은행들도 ETF 운용사의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은 뒤에 이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AP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EC와 블랙록, 나스닥 등이 참여한 11월 28일 회의 메모를 보면 AP가 사용하는 현금은 중개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교환이 되고 커스터디 업체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지금까지는 은행이 아닌 제인스트리트나 점프트레이딩 등 암호화폐 경험이 있는 대형 마켓 메이커가 AP가 될 거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서 은행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유동성 공급자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게 가까운 미래에 기존 전통은행들 밥줄 끊기게 된 마당에 결국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이 이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지금 블랙록이 총대를 메고 진격 앞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의 흐름, 세상의 흐름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지금 이런 트렌드 위에 제대로 올라타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창안한 분석가 플랜B는 이번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으로 블랙록은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감사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지금 블랙록이 43,000달러 아래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블랙록의 비트코인 매집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플랜 B처럼 지금 이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매집은 ETF 승인 직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3,000달러 이하 매수가 바이 더 딥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의 단기 조정 과정에서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데는 금리 이슈와 더불어서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추가가 됐는데, 주인공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입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회계 표준을 설정하는 주요 기관으로 이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기업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번에 뭘 했냐면 암호화폐 자산의 회계 처리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다 손실을 보면 이걸 평가손으로 반영을 하고, 반대로 이익을 봤을 때는 이걸 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기업의 투자 대상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성격을 회계 기준으로서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정가치 방식으로 이번에 변경을 한 건데, 이를 통해서 매 회계 기간마다 적격 암호화폐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순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게 기준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며 홀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큰 장애물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게 사실상 슉 제거가 된 겁니다. 올해 12월 15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의 진입이 크게, 아주 크게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의외의 상황이 하나 더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가 과거보다 훨씬 더 전폭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키워버렸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젤레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트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중기 박스권에서 반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8,000달러는 여전히 극복해야 될 주요 레벨이고, 그 이후에는 가격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이번에 겪은 비트코인 조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반감기를 120일 정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2019년의 경우에 비트코인은 이제 막 랠리를 시작했다. 지금 비트코인은 몇 주 동안 상승한 뒤 하락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급격한 반등 뒤에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 1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반감기를 거치고 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나아갈 거라는 예측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울퉁불퉁 우리 마음도 심란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 되긴 하겠지만, 늘 그래왔듯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큰 변동성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크립토 로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금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 중인데, 이게 완성되면 가격 목표는 8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만 달러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고 돌파라는 어마무시한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래도 반감기 이후 2025년 하반기 상황을 그려보면 불가능할 이유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역시나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건 크리기의 설립자 앤서니 폼필리아노의 경우에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이미 시작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이 과거 4년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약세장 바닥에서 다음 강세장 최고점을 찍기까지 대략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조정기를 맞이했다. 비트코인은 상승기에 수백 퍼센트 상승했고 하락기에는 80% 수준으로 하락했다.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미 시작됐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번 강세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기본 틀, 기회가 될 때마다 머릿속에 잘 정립시켜 놓는 노력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익명의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우리의 계획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은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일단 44,000달러 돌파를 이뤄내면 46,000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38,000달러 부근으로 급락을 하면서 채널 하단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에서 42,000달러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면서 곧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온전히 지지를 확인해주고 43,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확인해주면 박스권 돌파 이후 다시 44,000달러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분석가 크립토 위자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주요 반전 위치를 확인했고 지금 중요 라인에 자리하고 있다. 43,300달러까지 계속 상승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38,500달러까지 후퇴할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도 비슷한 설명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며칠 전 무너진 박스권 하단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박스권 위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스권 하단을 새로운 저항선으로 전환을 할지가 중요한데 박스권 하단, 다시 말해서 43,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를 확인해 줘야 한다. 그래야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 기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분석가들이 43,000달러 돌파 여부에 단기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실패를 하면 다시금 38,000달러 부근에 대한 리테스트 가능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42,000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게끔 나름의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멘트가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8개에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이슈를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과거 여러 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반려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해당 문제를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법원의 명령을 수용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 판결은 그레이스케일 사건을 의미합니다. 당시 법원은 미국 SEC가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점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면서 완전 글로벌 개망신을 줬는데 이제 좀 정신을 차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분위기는 확연히 전환된 모습을 쭈꾸미 대가리의 멘트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SEC 위원장의 이 같은 스탠스 전환은 내년 미국 대선 상황과도 연결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이 참 재미가 있는데 트럼프는 기소된 상황이고 바이든은 치매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노인네들이 지금 대통령 한 번씩 더 해먹겠다라고 치고받고 난리인 그런 다소 블랙 코미디적인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대략 10%포인트 정도 안팎으로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건데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를 자신의 공작으로 돌리면서 투심을 표심으로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